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의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딱 기분 좋게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요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아침에는 인플레 축산 쪽으로 우르르르 오르고 싸그리 윗꼬리를 달고, 우크라이나 도시재생 쪽으로 또 우르르르 오르더니 싸그리 윗꼬리를 달고, 원전 쪽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농기구 쪽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순환매가 어떤 순번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지만 수익적인 부분이 당연히 잘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현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원전 쪽 이슈는 분명히 커요. 분명히 큰데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나오는 게, 아직 내용 이슈적인 부분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의 시장을 놓고 보면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좀 선택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축구가 브라질이랑 싸울 때도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대에 맞춰서 전술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동남아랑 싸우는데도 수비적으로 축구를 해, 아니면은 브라질이랑 싸우는데도 수비적으로 축구를 해, 그러면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을 잘 짜서 움직여야지만 수익적인 부분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드렸어요. 지금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매집을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크게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단타 칠 수 있는 인플레 관련주들로 단타,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단타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고 이것만 한다? 그러면은 조금 심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것만 한다, 단타만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금리 인상 끝나고 나서 기술주 성장주들이 올라왔을 때 여기서 또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양쪽으로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주린이 날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30% 클럽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3개월 하시면은 33만원, 1개월에 11만원도 안 되는 부분이고, 선착순 딱 10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예요.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수익을 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단타로 보면은 5월 3일 TPC 이런 거 5,05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6,070원까지 올라가면서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보면은 여기서 아세아텍,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도 5월 3일 오늘이잖아요. 3,950원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세요. 농기구 관련주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아세아텍 4,900원까지 올라가면서 또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오늘 또예요. 이게 순환매가 여러분들이 이 파도만 잘 타면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도 14,500원 이하로 여러분들 붙으세요, 이런 거 사세요, 그냥 툭툭 건드려 주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당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결국에는 남해화학이 또 갔잖아요. 요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뭘 못하느냐? 결국에는 이 순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는 그게 어려운 거지. 순서만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기억을 하면은 남해화학 12%, 아세아텍 이런 걸로 깔끔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TPC 같은 경우에도 오늘 14%대 727,860원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제가 전략적으로 모아 가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관련해서도 원익 QNC 너무나도 실적이 이거는 기대가 되고 앞으로의 좀 창창한 미래가 좀 그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도 우리가 매집을 잘 해놨기 때문에 5월 3일이잖아요. 여기 날짜 5월 3일
이미 1월부터 분할 매수로 이렇게 버티고 왔는데 오늘 빛을 보내요. 감사합니다 하고 뭐 3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아가고 단타 칠 거에 대해서는 빠르게 단타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을 굉장히 나이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익QNC 뭐 28%, LNF 27%, 여기서 보면은 뭐 TPC 14% 이렇게 눈웃음도 해주신 분들 계시고, 여러분들도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노려서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어렵지 않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3개월에 33만원, 1개월 하시면은 11만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오셔서 수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싹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오셔서 같이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좀 전문가를 선택을 하는 것도 당연히 뭐 실력적인 부분도 중요는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랑 하시면서 차후에 나가서도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뭐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뭐 주구장창 여러분들이 제 옆에서 뭐 매매를 하시고 뭐 제 리딩을 보는 것보다도 차라리 3개월이 됐든 뭐 조금이라도 됐든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몇 번의 연장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냥 오셔서 스스로 앞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은 뭐 수익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시장 보면은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어제 보면은. 그래서 딱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셔야지 이거를 뭐 그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외국인이 이제 한 달 만에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잖아요. 이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환율이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지금 보면은 뭐 제가 수익 인증 보여드리는 거 뭐 실적 관련해서도 뭐 모아가는 거는 있지만 우리가 뭐 남해화학이라든지 아세아텍, 그 다음에 뭐 TYM 이런 것들로 테마 장세인 걸로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요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Y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좀 진행을 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오늘 딱 상한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도 TYM을 뭐 4월 26일 날 2,350원에 좀 매수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4월 26일 딱 날짜가 나오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140%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인플레 쪽이 약세장이 조금은 형성이 되었다가 TYM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뭐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테마가 약한데도 강하다라는 거는 뭐 테마랑 상관없이 올리겠다라는 이렇게 해석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조금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보여드릴 영상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자, 이거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아이고 이거 좀 앞으로 돌릴게요. 요거 요런 것들 보이시죠? 요런 거 농기계, 지금 시대가 변한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드는 게, 지금 이 잡초 제거 기계가 시간당 이제 10만 개의 잡초를 제거를 한다라는 건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뭐 인간이 한다라고 하면은 인건비가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뭐 큰 농작지를 운영하는 농부 입장에서는 저 기계에 대해서 안 쓸 이유가 1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자율주행 농업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TYM이에요. 몰랐죠? 알아야 돼요. 이런 것도 모르고,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거 사시라고 추천을 드렸죠? 봤죠? 여러분들? 자, 수익 났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수익 났죠? 이게 아니라 그 세세한 안쪽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들여다 보셔야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지인분 중에서도 농업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국내 TYM 트랙터가 1위라고 하고 TYM하고 얀마 요게 선두 다툼을 하고 있다. 3위
3순위 거는 뭐 동양, 그 다음에 4위가 구보다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현직 종사자가 제일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의 뭐 100%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제가 또 TYM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북미 시장이에요. TIM 외에는 수출 라인업도 없어요. 이 라인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법인을 만들고 농가를 상대로 영업하는 직원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 사무직도 있어야 돼요. 이런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게 어디다? TYM이다. 이런 게 있어야 당연히 뭐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 전화 응대도 안 돼, 뭐 영업직도 없어. 그러면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다 갖춘 게 TYM이다. 이게 인프라 테마가 전쟁 종료되면은 끝날 수는 있습니다만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려서 들어가고 매집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어찌됐든지 간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성공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한때 뭐 3%를 넘어가면서 하락 출발을 했던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장중 한때 마이너스 1% 수준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연이은 하락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저가 매수세 유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다.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등 해서 기술이라든지 성장주 섹터가 일제히 상승을 했던 부분, GDP랑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제 지표인 4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가 57.6, 이전이 57.6이었기는 하지만 요번에는 55.4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에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 경제지표 악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점은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상 결정이 예상되는 FOMC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권 증시가 오타가 있네요. 증시가 대체로 휴장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탄력이 조금은 부족한 관망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불확실성 변수가 앞서 반영돼 있는 지금의 지수에서는 하방 압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2600포인트에서는 실적주에 대해서 저점 매수 분할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고 적극적으로 노리셔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VIP방 같은 경우에도 매집도 같이 해요.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가세요. 이거 많이 사세요. 많이 모아가세요. 어차피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아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봉을 뽑아야 되는 거고, 단타 뭐 테마주들 같은 경우 단타를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월급을 뽑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월급도 뽑고 연봉도 잘 챙겨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JVM 이게 또 가네요. 지금 보시면은 JVM 같은 경우에도 제가 4월 29일 날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요것도 오늘 뭐 5%대 6%대 이렇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뭐 편안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다.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잘 먹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성원산업 이런 것도 예전에 제가 뭐 실적이 괜찮아서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잘 깔끔하게 뭐 수익적인 부분 잘 챙길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빠르게 뭐 단타로 먹을 거는 먹고, 우리가 진득하니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묵직하게 끌고 가서 한 방 푹 먹고, 그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당연히 뭐 수익에 대해서 좀 극대화를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앞선에서도 계속해서 맨날 브리핑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원전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좀 이슈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도 뭐 한신기계 이런 걸로 뭐 83%의 수익 인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원전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좀 앞으로의 이슈, 내용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 그 중에도 하나가 뉴스케일 파워 SMR 기업 최초 뉴욕 증권 거래소 상장,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늘 뭐 그전에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을 활용을 해야 한다 하는데, 소형 원자로는 일반적으로 대형 원자로보다 전력 생산 용량이 50배에서 100배 정도는 낮기는 해요. 근데 일반 원전의 부품이 100만 개 이상 들어가는 원자로를 부품을 모듈화 시켜서 1만여 개로 간소화해서 설계를 한 게 소형 모듈 원전이에요. 그래서 건설 비용 같은 경우에도 뭐 보통은 뭐 10조 가깝게 되는 일반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2천억에서 3천억 원 수준, 그 다음에 건설 기간도 굉장히 1년으로 짧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작다 보니까는 관리가 더 편할 수밖에 없다. 일반 원자로는 18개월 주기로 연료를 교체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2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결국에는 원전이 정책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엮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원전 채광구 건설을 하겠다라고 밝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책 관련주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원전이 좀 1순위일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여야에서 조금 의견이 원전에서 좀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원전이 당연히 좀 정책주에서는 1순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원전 산업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싸게 해줄게, 우리한테 맡겨 하고 아무리 뭐 자랑을 해도 원전이라는 사업 자체가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분야에서 1위를 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그게 뭐 가장 꼴배기 싫었던 게 당연히 중국일 수밖에 없고, 고부가 가치 산업인데 한국이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국 내 원전도 잘 가동하고 있고 관련 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랑 계약을 안 할 리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탈원전을 해버리니까 고객들, 해외 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너네 나라에서도 원전 다 없앤다면서 우리하고 계약하고 나서 그 기업들이 다 망하면은 부품 수급이나 관리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래서 실제로 원전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들 주변까지도 좀 상권이 싹 망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기는 해요. 뭐 그래서 좀 수주가 안 된 것도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 원전을 앞세운다라고 했던 공약이 있기 때문에 앞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좀 차분하게, 좀 어차피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좀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기사를 보여드렸던 두산 원전투자 빅보나 뉴스케일 파워 SMR 기업 최초 뉴욕 증권 거래소 상장, 이런 부분적인 내용 이슈 기사가 있는데,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정 시가총액은 적게는 뭐 2조 원에서 많게는 5조 원에 달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이죠.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은근 아직 좀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제가 두산 중공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뭐 GS 에너지라든지 삼성물산 3사 같은 경우에도 뉴스케일 파워랑 전 세계의 소형 모듈 원자로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사업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원자력 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 3사가 뉴스케일 파워랑 발전소 사업을 공동 개발할 경우에는 뭐 원전 기자재부터 시작을 해서 기자재 제작, 그 다음에 발전소 시공,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요거까지를 좀 싹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국내 기업들이 담당을 해서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국내 투자사들이랑 지난 19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뉴스케일 파워에 약 1290억 원을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고, 장부가상 주당 매입가 같은 경우에도 약 2,500원, 지난해 말 기준인데 뉴스케일 파워가 뭐 스펙 합병으로 상장하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공모가가 아마 12,000원일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단순히 뭐 수학적 계산으로만 해도 5배 가량 차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계산적인 부분이 나오고, 물론 뭐 합병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따지고 들면은 뭐 당연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팩트는 어찌됐든지 간에 수익이 발생을 하기는 한다. 요게 굉장히 좀 팩트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물산도 투자를 한 부분이 있고 GS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뭐 투자를 한 부분이 있는데, 항상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래 보고 길게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 위치가 어디냐, RSI 30 이하권에 내려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매집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에 걸쳐서 분할적으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평단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17,000원 이 구간에서는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RSI 70 위로 올라왔을 때 70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반이라도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고, 그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내려오면은 그때 뭐 반 덜어낸 거를 반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다 팔았다 그러면은 나는 RSI 30 이하권 내려왔을 때 그때 기다렸다가 좀 사야겠다, 요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30, 70 뭐 거의 뭐 3070, 치약은 2080인데 우리가 RSI는 307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에 사서 70 부근에서 판다, 30 부근에 사서 70 부근에서 판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대형주들 가지고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속상하거나 막 개탄스럽거나 막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종목마다 당연히 시간적인 부분은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어요.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막 뒤통수 맞았네, 너 죽네, 나 죽네, 아니면 개탄스럽다, 아 이거 한강 가 마라, 이런 말은 안 하실 거예요. 그만큼 RSI 30 이하는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도 깔끔하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의 3070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머리띠라도 묶고 뭐 여러분들한테 뭐 캠을 켜고 방송을 해야 되나 그 생각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장땡이다. 우리가 시장 가는 것도 결국에는 뭐 싸게 사고, 다이소 가는 것도 싸게 사려고 항상 가는 거기 때문에 주식도 싸게 사는 게, 진짜로 좋은 종목 싸게 사는 게 장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낼 거는 솔직히 많아요. 뭐 순환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또 준비를 하는 게 보이는 게 있어요. 아이고 새만금이 갑자기 또 갔네요. 디젠스가. 와, 이거 가면은 다음에는 저쪽을 노려야 되는데, 지금 바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바로 VIP 방에다가는 디젠스 사인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너무나도 쉬워요. 이런 것들 당연히 사료랑 곡물이 가면은 새만금 이쪽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5월 2일날 제가 VIP 방에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툭툭 건드려서 빨리빨리 잘 먹고 나오면 장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혼자서 분명히 중심 못 잡고 갈팡질팡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3개월에 33만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재밌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